아예 정답률을 좀 적고 시작합시다. 4번 문제 정답률. 화작 39, 엄매 47. 뭐 요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학이 좀 어렵다 하면 요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를 좀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을 고르고 좀 끝날 방법은 없을까? 약간 요런 느낌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떠들 건데 일단 거기다 세팅을 좀 요렇게 해봐요. 그 당시에 가가 연계고요. 나가 여러분들 낯서는 뜻입니다. 이 시를 읽고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보기를 먼저 볼지 지문을 먼저 볼지. 나는 그냥 보기부터 좀 읽을게요. 알겠지? 그래서 그 4번에 여러분들 선생님 말 있는데 얘네 항상 그 언매든 뭐가 됐든 선생님 말은 잘 들어야 된다. 밑줄 싹 갑니다. 가는 부재하는 힘을 기다리며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나는 봄과 같은 세계에서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을 드러낸다. 가시는 부재하는 힘을 기다리는 시고 더 나은 세상이 올 걸 바라는 시야. 맞지? 나시가 네가 해석이 되건 말건 이게 어차피 제목 아니야? 근데 대상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려는 바람에 대한 시야. 둘 다 뭘 바라거든? 두 글자. 지향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시는 더 나은 세상을 지향하는 시야. 나시는 자유를 누리는 걸 지향하는 시야. 무슨 말인지 돼? 근데 니네 얘 같은 경우는 보기가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니네가 2개를 다 읽고 들어갈지 그냥 갈지는 너 선택인데 그냥 있는 김에 한번 읽어보죠. 왜냐면 나 작품 우리가 모르니까. 너희들 5번 문제 보기 두 번째 줄부터 밑줄 싹 다 치면 됩니다. 갈게요. 그래서 시는 기존의 언어 사용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통해 언어와 대상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오규원 시에서 자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관습에서 벗어나거나 내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보기가 2개예요. 보기를 2개 읽고 들어가든 하나를 읽고 들어가든 그냥 가든 네 마음입니다만 니네가 만약에 보기를 2개 읽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합치지는 않을 겁니다. 4번 보기랑 5번 보기를 읽은 거지 너희들 중에 누가 이 자유가 이거였어라고 4번 보기와 5번 보기 내용을 합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아무튼 요런 시다라는 거 잡고 들어갑니다. 가시는 안 할 거고요. 나시만 읽을 건데요. 뭐부터 보셔야 돼요? 빨리 제목 동그라미, 봄 동그라미. 그럼 니네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봄이 뭘까예요? 이해되십니까? 읽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초람. 저기 저 담벼,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그리고 저기 저 우리 집 개똥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보기가 심지어 2개나 제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꽤 친절하잖아요. 근데 막상 시를 읽고 들어가면 또 벙쪄요. 이해됩니까? 너희들한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얘네가 그나마 대충 알아들을 말 같은 게 디귿부터예요. 밑줄 한번 쳐봐. 봄이 자유가 아니라면 꽃피는 지옥이라고 하자. 그래 봄은 지옥이다. 이름이 지옥이라고 해서 필 꽃이 안 피고 반짝일 게 안 반짝이던가 내 말이 오르면 자유다. 마음대로 뛰어라. 이 말은 대충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럴까요? 보기 읽고 들어봤으니까. 선명하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좀 알아들을 만한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 시를 얼만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이 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가 문제가 안 풀리나 그건 또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떠들겠습니다. 4번 문제 갈 건데요. 난 니네가 답을 잘 골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선지 딱 3개만 할 겁니다. 1번 선지 형광펜 들어. 가요제가 말하는 세상은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할 세상일 거야. 거기 들어. 1번 선지는 사실 좀 적어볼랍니까? 느슨하게 보면 그냥 맞겠지 하는 선지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더 되게 중요한 질문할 때 한번 맞춰보세요. 1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언제? 답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 좀 적어볼까? 사실점 관계를 따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됐나? 가시의 2연부터 형광펜 들고 싹 다 밀어라 갑시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랴. 다시 1번 선지 읽어봐. 해돋는 아침과 같이 어둠을 벗어나 밝음을 회복할 세상. 맞아요? 틀려요? 해돋는 아침에 뭐 한다고요? 그렇지. 우린 이 말이 거슬리는 거야. 죽어가랴. 답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백해서 올라와서 1번 선지를 따지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돌아가서 읽어보니까 해돋는 아침에 뭐 한대? 죽을 거래잖아. 근데 이게 왜 회복이야? 근데 잘 들어. 이게 시험 때는 답이 안 보일 때는 갑자기 모르던 걸 깨닫게 됐잖아. 순간적으로 머리가 개운해져. 사실관계? 이렇게 가면 가는 거야. 쉽게 말해 네가 죽어가리야.
얘가 17%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답이 선명한 게 중요한 거야. 3번 선정호. 나의 화자는 대상들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여 그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어. 맞아요, 틀려요? 3번. 첫 번째 줄 다시 읽겠습니다. 저기 저 담벼, 저 라일락, 저 별, 저 우리 집 개의 똥 전부 다 지시어 뭐 쓰고 있냐? 저를 쓰고 있지. 맞지? 그러면 각각의 모습에 주목하게 돼. 맞지? 그러면 얘가 맞으면 얘는 당연히 맞는 말이야. 근데 놀랍게도 시험장에서 3번 선지 고른 비율이 적어볼래? 29%야. 1번하고 3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딱 심플하게 수업의 의도만 이해하자. 답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지. 이제 얘기해. 답 몇 번이니? 5번 선지 형광펜으로 미칠까요? 갑시다. 나의 화자는 붉은 마음을 바쳐 부재하는 님을 기다리고 나의 화자는 담벼 안에서 봄 같은 그 대상을 공유하려 하고 있어라 그랬지. 됐습니까? 나 지금부터 묻겠습니다. 얘들아 5번 선지가 답이 된대요. 그러면 얘기해. 답은 무조건 뭐로 떨어진다? 다실점 관계인데 혹시 미안한데 얘는 좀 이쁘게 정리해도 될까? 선지 땡땡, 지문 땡땡 요렇게 한 번만 적어주시죠. 지문 돌아가 보면 저기 저 담벼,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저기 저 개의 똥이라고 하니까 뭐 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나열되고 있지. 그러면 이 나열되는 것들의 층위는 전부 다 어떤 거야? 같은 급인 거지. 지금부터 선지 다시 보세요. 담벼간에서 봄과 같은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적어볼까요? 담벼과 대상들을 얘기해봐.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니네 지금 시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문에서는 담벼과 대상들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사실 정확하게 하면 포함 관계지. 다만 이쁘게 쓰려고 그냥 통으로 쓴 거지. 답이 몇 번이야? 응, 5번이야. 됐나? 우리가 시험장에서 답을 골랐을 때 답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첫 번째 얘기해봐. 뭘 물어보면 돼? 그렇지. 적어봐. 중요한 걸 물어본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쉽게 말하면 물어볼 만한 걸 물어보는구나 하면 우리는 손이 한 번에 찰가. 맞지? 근데 너희들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건 알겠어. 정확히 말할게. 이상하다는 게 감지는 되는데 그렇다고 얘를 왜 물어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 문제 깊이를 한번 보여줄 때가 기출이니까 하는 거다. 사실 5번 선지는 좀 적어볼래요? 여기다가. 얘가 이 시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뭐 하나 알려줄 테니까 다 정리할 필요 없고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지금부터 니네가 못하는 거 잠깐만 할 겁니다. 자, 오규원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얘만 한 줄 적읍시다. 오규원의 자유. 내가 참고로 가끔 내가 어떤 구절 같은 거 막 인용해주고 이런 게 거의 다 오규원 시예요. 오규원한테 자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고정 관념이나 관습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윤동주의 성찰이랑 똑같은 거야.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야. 괜찮아? 근데 놀랍게도 잘 들어봐. 이 똑같은 논리가 과거 기출에 벌써 2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3번째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몰라요.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알아야 되는 거야. 왜? 나 기출 많이 보겠냐? 별로 안 보겠냐? 많이 볼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씩 설명할 테니까 그냥 안 써도 돼. 들어봐. 2013학년도 수능입니다. 이거 수능이에요. 그때 오규원에 살아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면서 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슬픔, 고독, 고통이 저마다 들판에서 흔들리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쓴 구절이 있거든. 참고로 이거 보기 문제고 선지로 출제가 된 거야. 슬픔, 고독, 고통은 보통 우리가 인식하기에 긍정적 대상이야? 부정적 대상이야? 부정적이지. 오규원은 이 시에서 얘네들도 제각기 버티고 있다라고 씀으로써 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여줘. 슬픔, 고독,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는 걸 네 글자 뭐라 그래? 그래, 이게 고정관념이고 오규원 시에서는 얘를 긍정적으로 봄으로써 고정관념에서 탈피한다. 이게 오규원한테는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었다가 보기 문제의 2번 선지였어. 이미 출제가 된 논리다. 7년이 지났어. 작품 이름은 하늘과 돌멩이야. 됐어? 심지어 얘는 아예 보기 문제 답선지다.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라는 구절이 있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모래가 바위를 들어올려란 말 잘 안 쓰지. 모래가 바위에 그치, 깔려있다라고 많이 쓰지. 근데 오규원 씨는 전부 다 이런 걸 부정해. 평상시처럼 모래가 바위에 깔려있다라고 쓰면 이게 네 글자 뭐가 돼?
이게 고정관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모래가 바위를 들어 올린다. 고정관념에서 탈피, 응, 자유. 근데 이게 보기 문제 답선지였어. 나 좀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2013 7년 후 3년 후 됐어? 얘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단벽이란 단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니 부정적으로 인식하니? 그렇지. 얘는 보통 부정적이지. 왜? 단절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인공물이거든. 근데 니네 라일락, 별, 개의 똥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야? 긍정적이지. 왜? 순수하거든. 쉽게 말할게. 얘 자연물이야. 됐어?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섞여 있으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이걸 구분하는 게 일반적이야. 선지는 단벽과 대상들을 구분하는 거지. 얘기해. 네 글자. 고정관념. 이렇게 낸 거야. 근데 오규원 시에서는 단벽과 대상들 얘가 같은 거지. 얘기해. 고정관념 뭐 한 거야? 이게 탈피고 이게 자유를 추구하는 일이야. 오규원 시가 기출에 3번 나왔는데 3번 다 일관적으로 나오고 있는 논리야. 지금 내 말 알아들었어? 쉽게 말할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 물어본 거다. 그럼 여기서 질문. 나는 5번 선지 볼 때 5번 선지가 중요하다고 느낄까 안 느낄까? 나는 느껴. 왜? 앞선 기출을 계속 봤기 때문에 얘를 알아 몰라? 알지. 그러니까 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5번 딱 보자마자 야, 또 물어보네. 착!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이 차이야. 답이 시험장에서 선명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는 첫 번째, 내가 그래도 얘가 중요하다라는 걸 난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이게 찍히지만 너희들은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그렇다고 앞에 기출을 다 외울래? 그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필요한 거냐면 내가 지금부터 니네한테 하는 말은 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선지를 잘 읽었다고 가정할게요. 다시 나시의 첫 번째 줄 읽을 건데 읽자마자 대답이 나와야 된다. 갑시다. 저기다 담벼. 저기다 라일락. 저기다 별. 그리고 우리 집 개똥 하나. 그래 모두 이리 와. 내 언어 속에 서라. 읽어서 5번 선지 뭐가 틀렸어. 내 언어 속에 서라. 이 말은 들어오지 않겠어? 담벼 안에서 됐어? 그어야겠지. 다시 물어본다. 이 대상들이 어디에서? 내 언어 속에서 서 있는 걸 말하는 거지. 담벼 안에서가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걸 논리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시험장에서 내가 답을 5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 됐어? 다만 중요한 건 얘가 좀 중요하게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 말고 분명히 말하지만 5번 선지는 니네가 웬만큼 문학 실력이 되면 이상하게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상한데 다만 니네가 여기서 이상하기만 하면 뭐 할 거야? 시험 때 세모 칠 거란 말이야. 그럼 뭐 할 거야? 빽하다가 이거 찍거나 이거 보고 야 죽어가리야 응 죽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조금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한 선지, 선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첫 번째. 나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가 파악이 되니까 그냥 5번이 찍혀요. 너희들은 그게 안 되잖아. 그럼 뭐가 필요하면 이 논리가 필요한데 돌아가서 차분히 읽어야 아 단벽 안에서가 아니라 언어 속의 대상이 서 있으란 얘기네. 이렇게 문장으로 들어오면 돼.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하는 거야? 사후 처리를 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선지 판단의 경험치, 경험이야. 난 니네가 시험장에서 답선지가 한 번에 딱 찍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들어봐. 사실은 선명하게 이해 못해도 얘가 가장 이상하니까 찍은 놈도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맨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이상하다는 느낌은 시험장에서 매번 정확하지 않아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논리를 더하고자 하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맞냐? 중요한 거 물어보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키우는 겁니다. 다만 이 짓을 하다 보면 이런 판단의 기비가 많이 쌓이겠죠. 그럼 혹시 나중에 또 이런 선지가 나오면 지금보단 조금 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이겠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적을래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범주예요. 범주 설정 똑바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업을 잘못 듣는 놈들이 또 이 짓거리래요. 범주? 오케이. 지금부터는 대상의 범주를 줬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선지를 판단해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따질 때 뭐가 또 나열되고 있는데 이걸 또 범주를 교묘하게 비틀어 놓으면 아 잠깐만 그때 그건가? 하고 답이 조금 더 선명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문학이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 이상에는 보일 텐데 조금 더 강한 확신을 갖는 방법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짓을 하다 보니까 형성된 수많은 데이터 DB들 뜻입니까? 이걸로 답을 시험장에서 5번을 조금 더 잘 찍고 갈 수 있냐 딱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했던 것부터 여기까지 싹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공부 방향성까지 말해준 거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어?